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현재 미국 외교 정책이 직면한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평행 이론을 통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니얼 퍼거슨의 통찰을 바탕으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도대체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지금 상황과 무섭도록 닮아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뻔한 비유 넘어서기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법칙, 부활한 닉슨 쇼크, 70년대 석유 퍼즐, 대만 해협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메아리까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조각들 같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뻔한 비유를 넘어서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뉴스나 기사 보면 진짜 자주 나오는 흔한 비유들 있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니, 아돌프 히틀러니, 혹은 윌리엄 맥킬리 같은 인물들 말이죠. 솔직히 자극적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구조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가벼운 비유들은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렌즈는요, 바로 1970년대 리처드 닉슨과 당시의 지정학입니다. 이제 훨씬 더 뼈대 있고 정확한 비교거든요. 니얼 퍼거슨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면에서 리처드 닉슨의 복수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행정부의 진짜 속내와 전략을 꿰뚫어 보려면 과거의 비슷한 적들, 그러니까 적대적인 언론이나 거대한 관료주의 같은 제도적 장벽들과 싸웠던 리처드 닉슨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녹나올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제국에 대한 퍼거슨의 법칙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미국이 지금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정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 법칙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부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국방비보다 많아지는 강대국은 더 이상 오래 강대국으로 남을 수 없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중세 베네치아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만, 그리고 대영 제국까지. 역사상 모든 제국이 예외 없이 이 공식을 따라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4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의 부채 이자가 마침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겁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36년쯤엔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보다 이자 갚는데 무려 2배나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제국의 몰락을 알리던 그 역사적인 경고등이 지금 미국 한복판에서 시뻘겋게 켜진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지갑 사정이 이렇게 나빠지는 와중에 역사상 가장 무서운 경제적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의 70%를 훌쩍 넘겼고요. 더 결정적인 건 제조업 부가가치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거의 2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 냉전 시절의 소련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엄청난 맞수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부활한 닉슨 쇼크로 넘어가서 이 경제 문제들이 어떻게 얽히는지 볼까요? 1971년 여름 기억하실 겁니다.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걸 중단하고 수입품의 10%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동맹국들을 그야말로 멘붕에 빠뜨렸던 이른바 닉슨 쇼크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벌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엄청난 관세 인상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외교적 행보들. 네, 맞습니다. 1971년의 그 전략이 현대 버전으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의 무역 현실은 좀 더 영리하게 돌아가긴 합니다. 실효 관세율이 1940년대 수준인 12%까지 껑충 뛰었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물 흐르듯 멕시코나 베트남을 거치며 어떻게든 최적의 우회로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 덕에 경상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그 거대한 재정 적자, GDP의 9%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치솟는 그 진짜 문제는 관세라는 19세기식 둔탁한 망치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게 뼈아픈 현실이죠. 자, 이제 중동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번째 주제, 1970년대 석유 퍼즐입니다. 10%. 이 숫자를 잊지 마세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겨서 틀어막히면 글로벌 석유 공급의 무려 10%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미군이 아무리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고 있어도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 흐름이 끊기게 되면 그 파장은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때의 오일 쇼크보다도 훨씬 더 큰 아주 치명적이고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충격파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석유 충격이 그렇게 무섭고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하다면 왜 지금 주식시장은 1973년처럼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과거 닉슨 시절엔 시장이 무려 45%나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엔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정말 천재여서 이 모든 지정학적 소음을 꿰뚫어보고 어차피 금방 해결될 거야 라며 버티고 있거나. 둘째, 1929년이나 2008년 직전처럼 코앞에 다가온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쿨쿨 자고 있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셋째, 이 거대한 인공지능, AI 열풍이 경제의 진짜 고문 상처를 강력한 진통제처럼 싹 가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오죠. 중동의 호르무즈가 무섭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진짜 심장, 가장 취약한 급소는 바로 대만 해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이제 전제주의의 거대한 변기창이 존재하며 그 수도는 베이징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이른바 격변의 축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90년대 전문가들이 덜덜 떨며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거의 100%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7나노미터 이하의 최고급 반도체 물량의 거의 100%가 오직 대만, 정확히는 TSMC라는 단일 기업에서만 생산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펑 하고 터진다? 중동 석유 쇼크는 애들 장난 수준이 될 겁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모든 기술 인프라의 명줄이 이 작은 섬 하나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중국은 왜 하필 지금 굳이 먼저 움직이려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 여기저기에 미사일을 쏟아붓느라 무기고가 텅텅 비어가는 빈통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이 첨단 AI 사이버 무기를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안 움직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미사일 창고와 AI 무기의 등장, 이 찰나의 타이밍이 그들에게는 최적의 기회인 셈이죠. 하지만 중국이 무식하게 전면전으로 쳐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진짜 소름 돋게 무서운 건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단계, 순시선이나 해안경비대를 대만 앞바다에 쫙 갑니다. 2단계, 여기 우리 영토니까 들어오는 배들 관세 내라며 합법을 가장해 통제권을 쥡니다. 3단계, 미국에게 묻는 거죠. 우린 관세가 없는 넌데 봉쇄 풀고 싶으면 네가 먼저 우리한테 총 쏠래? 총갈 한 말 쏘지 않고 글로벌 기술 패권을 얌전히 넘겨받으려는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지금까지 퍼즐들을 다 맞춰보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아마도 이 두 가지 갈림길 중 하나로 펼쳐질 겁니다.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침체, 정치적 스캔들이 10년 내내 끈적하고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늪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냉전 초기 모델처럼 쿠바 미사일 위기같이 하룻밤새 전 세계의 운명이 벼랑 끝에서 결정되는 뾰족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일 것 같나요? 글로벌 지정학의 미래는 1970년대의 지루하고 끝없는 수렁일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냉전 초기의 섬뜩한 위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의 반복 속에 살고 있는지 한 번쯤 가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남은 21세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의해 버릴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꼭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